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간 있었던 거 두 조합 가서 한 조합 적중을 했네요. 그쵸? 주간 적중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영상 녹화가 늦었는데, 우선은, 우선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제일 반응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거를 좀 만들어 봤는데, 이 순위 있죠? 이 순위가 좀 틀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래서 이 순위를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제가 우선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저도 연말이라 좀 바빠가지고 이거를 수정 작업을 완벽하게 하질 못해서, 이거는 제가 다음 주 내로 완벽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크라멘토랑 댈러스 경기인데, 세크는 사보니스, 잭나빈, 키건 머리 결정하고, 댈러스도 AD가 결장이 유력하단 말이죠. 자, 양 팀의 제가 최근 5경기 평균 지표들을 이렇게 정리해 온 건데, 우선 글씨 크기가 좀 작다라고 느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선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양 팀의 최근 5경기 지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점만 분석으로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양팀 모두 3점 시도 리그 꼴찌에서 2등. 그 바로 두 팀의 만남입니다. 대부분 2점 야투를 시도하는 팀들이고, 페인트존 공략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페인트존에서 야투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자, 페인트존 수비 미달. 이게 추가됐죠. 페인트존 득점하고 페인트존 실점을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페인트존 득점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인트존 수비, 이 페인트존 실점 자체가 세크라멘토가 21위 하위권, 그리고 댈러스는 27위 최하위권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AD까지 결장을 확정한 상황이고, 세크라멘토도 사보니스가 결정함으로써 주전 센터가 없는 상황인 건 마찬가지고, 세 번째로, 자, 공격 리바운드 우수, 양팀 모두 공격 리바운드 점유율이 세크라멘토 3등, 댈러스 2등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하면서 세컨 찬스 득점이 매우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댈러스가 올 시즌 가두 수비를 가장 잘하는 팀이거든요. 거기다 외곽 수비를 제일 잘하는 팀이 바로 댈러스죠. 근데 세크라멘토는 올 시즌 개막전부터 3점을 제일 많이 안 던지는 팀이었습니다. 윙과 그 빅맨들의 미들렌지 게임이나 리머텍 빈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란 말이죠. 이는 AD가 지금 현지 뉴스에서 최소 몇 경기는 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소식을 알렸기 때문에, 댈러스 역시도 2점 수비가 한껏 좀 나빠진 상황이라고 봐야겠고, 세크라멘토는 사보니스가 없는 대체자로 나오고 있는 레이너드와 아치우와 이 카드웰이라는 빅맨들은 림프로텍트, 그러니까 이 페인트존 골 및 사수 능력 자체가 사실 기대치가 크지가 않은 선수들이란 말이죠. 또한 댈러스가 페이스 10등을 기록 중일 정도로 하이 템포를 기록 중이라는 점까지, 양팀이 기본적으로 3점이 적고 2점 슛 빈도가 대부분인데, 수비가 좋은 빅맨들이 나란히 결정하는 경기라는 점, 이게 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댈러스 승하고 오바인데, 댈러스가 좀 1.5대였나요? 정배를 받았어요. 저는 배당이 지금 어찌됐건 AD가 없는 댈러스가 1.5대 정배는 좀 그렇고, 차라리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댈러스 마인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올랜도랑 덴바 경기입니다. 올랜도는 홈은 백투백 여파가 깔려진 경기죠. 자, 오늘 올랜도는 주요 선수 2명, 석스하고 프렌치 바그너가 결장을 했었고, 덴버도 주전 3명, 캠 존슨, 크리스찬 브라운, 에런 고든이 결장을 했었죠. 양 팀의 최근 5경기 지표를 보면서 또다시 좀 주목할 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TS의 넘사벽 차이. TS 여기 나와 있지만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 TS가 바로 트루 슈팅 퍼센티지입니다. 실질적인 가장 지금 현실적 최근 5경기 동안 얘네가 보여줬던 슈팅 능력의 지표인데, 덴버가 3등이고 올랜도가 22등입니다. 양 팀의 이 손끝 감각,
슈팅 능력 지금 흐름 자체가 덴버가 훨씬 더 우위라는 증거물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올랜도가 오늘 샬럿한테 극정배를 받고도 역배를 당하면서 패배를 했는데 오늘 역시도 이 슈팅 난조가 명확했기 때문에 득점을 얼마 못 내서 샬럿한테 역배승을 당했던 게 바로 이 올랜도였죠. 두 번째로 올랜도 페인트존 득점 6등, 덴버가 페인트존 실점이 23등입니다. 올랜도는 페인트존 공격과 자유투빙을 가장 주무기로 활용하는 팀이에요. 그러나 덴버는 페인트존 실점이 매우 많은 팀이라는 점, 이는 올랜도의 득점 볼륨이 그래도 오늘 샬럿전보다도 훨씬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최근 5경기 평균 실점 덴버가 122.2, 26등. 평균 실점이 굉장히 높죠. 올랜도 역시도 평균 실점이 거의 120에 가까우면서 21등. 양 팀이 기본적으로 실점이 매우 많은 흐름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이유는 최근 5경기에서 양 팀이 모두 페이스를 100 이상을 기록 중이라는 것 또한 한몫을 합니다. 템포가 결국 느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덴버 역시도 주전 3명이 결장하는 상황이고 올랜도 역시도 주전 2명이 결장하는 상황인 건 분명한 사실. 양팀 모두 출혈이 극심한 건 사실인데 올랜도에서 결장하는 이 젤런 석스하고 프렌츠 바그너는 올 시즌 핵심 멤버로 올랜도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 딱 4명만 뽑아봐 하면은 데스몬드 베인, 프렌츠 바그너, 그리고 반케로, 젤런 석스 이렇게 4명을 뽑을 수가 있는 거고 덴버에서 딱 4명 3명만 뽑아봐 하면은 사실 에런 고든, 요키치, 자말 머레이인데 에런 고든은 냉정히 말해서 세 번째 선수잖아. 3옵션. 그러면은 지금 올랜도에서는 사실상 프렌치 바그너 1옵션 에이스가 없는 셈이고 젤런 석스 앞선 수비를 제일 담당해주면서 에너지 레벨도 올랜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결장 이슈만 봤을 때 더 경중위 어느 팀이 더 이 출혈이 더 극심해 보이느냐, 냉정히 말해서 올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랜도가 프렌치 바그너랑 젤런 석스가 동반으로 이탈해 있는 이 상황은 기대치가 사실 너무 떨어져요. 거기다 혼자 백투기퍼까지 깔려있다? 덴버가 올 시즌 동부팀 상대로 6승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고 되려 올랜도는 올 시즌 서부팀 상대로 5승 4패, 뭐 승이 한 번 더 많았지만 무난한 프로권 팀 치고는 무난한 성적을 거두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죠. 더불어 덴버가 동부팀 상대로 평균 득점이 125점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올 시즌 동부 원정에서는 3전 3승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덴버라서 덴버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바라보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올리언즈랑 피닉스 경기는 바로 오늘 경기 있었던 거 백투백으로 리턴 매치라서 이걸 안 만들었어요, 일부러. 이 경기는 분석을 좀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양팀 통틀어 19스틸, 엄청나게 많은 스틸이 발생한 경기였죠. 여기 제가 오늘 박스콜 다 정리해 온 겁니다. 리바운드 피닉스가 유의미하게 압살을 냈습니다. 여기 리바운드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양팀 모두 3점을 20%, 똑같이 20%로 최저점을 기록을 했죠. 그러나 피닉스가 3점 15개나 던져서 20% 성률을 기록을 했고 피닉스는 42개를 던져갖고 3점을 40개를 던져갖고 8개를 성공하고 무려 몇 번을 날려먹었죠? 32개를 튕겨 먹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튕긴 개수가 훨씬 누가 많았죠? 피닉스 월팅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피닉스가 이겼고 마인을 찍은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제일 주목할 점이 자유투 시도를 보세요. 67개, 양팀 통수 67개라는 엄청나게 심판이 삑삑이를 불어준 경기였음에도 핵언더가 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양팀 모두 백투백에서 성적도 올 시즌에 정말 젬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더 보기에서 또다시 애틀란타랑 뉴욕 경기는 애틀란타가 완전 저점을 제대로 타기 시작했고 뉴욕은 조시아트, 맥브라이드, 샤멧 결장은 조금은 아쉽지만 견뎌낼 만한 수준이고 양팀 최근 5경기 지표에서 주목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애틀란타가 지금 페인트존 실점이 29등,
뉴욕은 페인트존 득점이 7등 팀이란 말이죠. 애틀란타는 페인트존에서 전혀 수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최근 5경기 구간에서 페인트존 득점이 60점이 넘어간다라는 점, 즉 뉴욕이 페인트존에서 아주 수월한 공격력을 자랑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는 걸 뜻하죠. 애틀란타가 총 리바운드 29등, 뉴욕이 총 리바운드 6등, 엄청난 리바운드 지표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애틀란타의 약점, 이 저점 흐름을 타고 있는 건 명확해요. 페인트 실점 많다, 리바운드 전혀 못하는 꼴찌에서 2등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드장, 인사이드 이 페인트존 안에서 이루어지는 허슬 지표라든지 뭐 수비 지표라든지 모든 게 지금 다 최하위권 수준을 기록 중인 게 바로 애틀란타입니다. 자, 셋째로 애틀란타가 최근 5경기 평균 실점 130점이 넘어가죠. 그리고 뉴욕은 최근 5경기 기준 3점 성공률이 6등, 오펜 레이팅이 5등으로 아주 좋은 공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틀란타가 지금 이렇게 실점을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공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뉴욕 상대로 갑자기 실점을 적게 하는 경기는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죠. 뉴욕이 대량 득점을 하면은 뉴욕은 기본적으로 수비도 좋은 강팀이기 때문에 마인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뉴욕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오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랑 미러키 경기는 시카고가 홈온 백투백, 그리고 미러키가 원정 백투백입니다. 미러키는 오늘 쿤보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까지 결장을 하게 됐었어요. 최근 5경기 양팀의 지표 주목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양팀의 엄청난 볼륨 차이. 시카고가 지금 5경기 중 평균 득점 130점으로 리그 1등을 달리고 있지만 미러키는 평균 득점 102.8, 100점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으로 리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1등하고 꼴찌 팀의 경기라는 거예요. 양팀의 평균 득점이 무려 26점이 차이가 납니다. 기준점 200점 받는 거하고 언어박 기준 200점, 226 받는 거하고는 체감 차이가 확 나잖아.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시카고가 턴오버 13.6개 평균, 그리고 미러키는 지금 시간 5경기 구간에서 턴오버 평균 18.2개. 엄청나게 큰 차이죠. 미러키가 지금 득점도 못하는데 턴오버까지 이렇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원정 미러키에다가 거기다가 원정 백투백이라는 최악의 백투백 여파까지 깔려져 있으면은 정배 시카고는 믿는 게 아니지만 원정 미러키 상대로는 믿어 의심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걸맞겠죠. 시카고 마인 보겠습니다. 저는 휴스턴하고 클베의 경기는 센구리가 GTD고 클브는 라인업 그대로입니다. 최근 5경기 지표에서 주목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양 팀의 공격력, 이거 안 넘겼죠? 자, 양팀의 공격 리바운드 점유율이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 5경기 공격 리바 점유율 휴스턴이 2등. 역시나 리바운드는 거의 1학 팀답게 휴스턴이 2등, 클블이 22등. 하위권, 즉 보드장력 싸움에서 휴스턴이 압도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휴스턴은 직전 레이커스 전 크리스마스 매치데이였던 이 경기에서도 리바운드를 압살하면서 값이 대승을 따냈었죠. 둘째로 클블의 압도적인 오버 성향을 보여주는 지표.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2등, 평균 실점 꼴찌에서 2등. 이게 말다한 겁니다. 실점 2등으로 많고 득점 2등으로 많다? 말다한 거죠. 자, 페이스는 휴스턴은 굉장히 최하위권 수준 느린 팀이고 클블은 되려 빠른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페이스 수치 예측이 정말 불가능한 수준으로 모아리면 돈데, 근데 저는 이 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두 팀 중에 한 팀이 먼저 초장부터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휴스턴이 만약에 초장부터 야투 효율 뭐 3점이 잘 들어가는 경기라든 이런 게 나온다면은 클블은 올 시즌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템포 푸시를 갈기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템포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휴스턴도 지고 있는데 지공치는 멍청한 팀은 아닙니다. 막 10점 차, 15점 차 지고 있는데 지공치는 바보 팀은 아니에요. 레이커스가 솔직히 좀 바보 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만, 그죠? 15점 차 지고 있어도 지공 때리더만 레이커스는. 근데 휴스턴은 그런 바보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치고 나갈 두 팀 중에 한 팀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휴스턴이 리바운드는 기본적으로 클블 상대로 올 시즌 지표만 봤을 때는 유의미하게 앞설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휴스턴이 효율만 잘 맞춰준다면 휴스턴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봐요. 근데 휴스턴이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행보들을 보면은 야투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락이 아니라 가락하는 경기면은 클블이 최근에 핫핸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량 득점 야투율도 아주 좋게 찍히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평균 득점 2등 찍고 있는 건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클블이 휴스턴 상대로도 효율 차이가 초장부터 나면은 클블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두 팀 중에 한 팀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이 나왔으면은 템포가 최소 100 정도는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저는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바 보겠습니다. 미네소타랑 브루클린 경기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까지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만들었죠. 자 미네소타랑 이거 헷갈리실까봐 이걸로 넘길게요. 자, 미드스타랑 브루클린 경기 이경은 언더 볼게요. 왜냐하면 12월달 한정으로 디펜레이팅 1등 팀이 바로 브루클린입니다. 정말 의외로 브루클린이 정말 수비에서 득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네소타 지금 수비 굉장히 잘하고 미네소타 역시도 수비를 정말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팀 최근 5경기 디펜레이팅 1등 브루클린, 3등 미네소타. 특히 브루클린은 100 미만의 디펜레이팅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이거는 양팀의 최근 실점력. 미네소타가 직전 경기는 극적으로 연장 가게 되면서 덴버랑 오바 찍힌 거 연장 가서 언더였죠? 아시죠? 그리고 브루클린이랑 미네소타 양팀이 최근 실점을 굉장히 적게 하는 편이라는 점. 특히 미네소타는 최근 홈에서 언더성이 가장 강하다라는 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양팀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디펜레이팅 이것만 보더라도 이 경기는 언더를 꽤나 괜찮게 볼만한 경기예요. 꽤나 세나하고 유타 경기는 사실 제가 유타 경기는 언더를 때려 죽어도 안 가는 사람인데 유타라는 해고바 빈도가 최소 50%를 넘는 팀은 언더를 잘 안 가요. 근데 이 경기 기준점이 너무 과도해요. 핸디건 어노바건. 왜냐하면 세나 이 경기는 사실 뭐 지금 페인트 존이 득점이 어떻고 실점이 어떻고 유타가 백투백이라서 당연히 젊은 팀의 돌발 결차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고 유타가 오늘 경기 보여줬던 그 모습이 원정에선 절대 안 나옵니다. 원정에서는 유타 더럽게 못하는 팀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최근에 원정 경기 유타 브루클린 전만 빼고 다 240 넘 거의 250 경기들 엄청나게 많이 나온 추세인데 샌안토니오가 130득점 140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팀이 샌안토니오인데 그런 득점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 그리고 세난 마이네어 오바본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경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왜 그냐면은 워싱턴전 있죠. 워싱턴전 11점 차로 이겼던 경기. 그 경기를 보면서 야 이 새끼들 이제 강팀 놀이하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워싱턴 상대로 확실히 계속 시종일관 10점 차 이상 리드를 잡고 있었던 경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마인을 찍냐 못 찍냐가 관건인 경기였는데 샌안토니오가 관약근 조절을 하더라고요. 주전 멤버들을 이날 박스스코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멤버들도 막 26분, 28분 이 정도밖에 다음날 백스백도 아니었는데 그런 모습을 막 보였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왜 그냐면은 다음날 이 워싱턴 전 경기 기준으로 하루 쉬고 다음 경기에 오클라호마와의 2연전 다 이겼지만 샌안토 결과적으로 2연전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오클라호마 2연전을 위해서 더 체력적으로 좀 출전 시간을 확 대폭 줄였던 게 이 워싱턴전이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11점 차로 이겼지만 핸디캡 기준점 대비해서 프레임 시켰던 경기였고 언더가 났던 경기였습니다. 샌안토니오가 힘을 막 가비지 멤버들이랑 섞여서 활약근 조절을 명확하게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경기도 활약근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샌안토니오 일정을 보시면은 이 경기 끝나고 유타전 경기 끝나 어차피 백투백 여파 혼자 깔려진 원정 유타면은 샌안토니오가 질 일은 없고 그리고 지금 오늘 경기에서 가장 대규모 마이너스 핸디캡을 받은 경기고 그러면은 샌안토니오가 이거는 지구
60억 지구 인구 중에서 59억 명은 샌안토니오가 이기는 경기다라는 걸 다 보는 경기인데, 그럼 여기서 샌안토니오가 지들도 알 거야. 우리가 유타는 무조건 이긴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지금 시선이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다음 경기 하루 쉬고 나서 홈에서 클리블랜드전, 그러고 그 다음 경기는 뉴욕전입니다. 동부팀 강자 두 팀을 상대하게 되죠. 클리브하고 뉴욕이라는 아주 강팀들을. 그러면은 이 오클라호마의 2연전 대비했던 것 마냥 워싱턴전 그 괄약근 조절했던 그 경기 마냥 그런 괄약근 조절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기는 뭐가 뜰 수 있다? 유타 프레는 언더가 뜰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언더 볼게요. 저는 유타 프레는 차마 못 가겠고 원정 유타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오늘 분석 요렇게 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만들어 놓은 게 순위가 틀린 게 좀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우선은 이 데이터 정리 이거를 이제는 제가 AI를 배워가지고 AI로 학습을 시키고 이거를 뽑는 건데, AI가 아무리 뭐 업데이트 되고 발전하고 저 다 유료로 쓰고 있어요. 무료로 안 씁니다. 해도 이런 오차가 나고 틀린 정보가 입력이 되고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검토하고 검산을 하고 AI 세 개를 이용해서 이 격에 틀린 게 없나 확인해봐라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래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잡으려면 솔직히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메모리 저장을 해야 되고 프롬프트를 설정 기능 값을 저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소 틀린 정보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는 어지간하면 틀린 게 없습니다. 이런 거 7.4개, 116.4 이런 건 틀린 게 거의 없고, 등수는 좀 틀린 게 좀 있어요. 등수.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이렇게 합니다. 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NBA는 보스턴 마인을 저는 진짜 너무나도 좋게 본 경기였어서 보스턴을 주력으로 갔어요. 토론토를 일반승 1.1대 똥배하고. 근데 워싱턴이 하필이면 그날 진짜 손으로 다 들어가는 야투 터지는 그날이 걸려서 토론토가 졌죠. 보스턴 마인은 진짜 개공짜 경기였는데, 보스턴 마인을 정말 좋게 봤는데, 근데 오늘 사실 똥배 경기가 다 죽었잖아. 디트랑 묶어갔어 죽었고, 올랜도랑 묶어갔어 죽었고. 그랬던 날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었던 날이었어요. 보스턴 마인을 진짜 좋게 봤는데 그게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제 7대3은 어지간하면 안 가려고요.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